우선은 저희가 지금 이제 되게 질문들이 되게 종류가 다양하고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도 너무 달라서 어디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아까 협회장님이 얘기했던 운영 부분, 저희의 비전 부분, 위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선 가장 큰 그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지금 보시면 뭐 익스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 사업을 하는데 초기 기업이에요. 아직 스타트업도 아니죠. 처음 이제 창업하는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데, 저희의 장점은 제가 이제 알파랩이랑 정부 지원 컨설팅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랑 지원 사업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 컨설팅만 하다가 내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옥구솔님과 꽃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의 이제 사업을 만들었고, 거기서 우리도 그냥 사실은 자사 브랜드 위주로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비전이 좋고 향후 전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방 대표님이랑 상의를 했죠. 저 이거 조금 더 사이즈업을 해보고 싶은데, 약간 디벨롭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알파랩도 또 그 대표님도 세종대 호텔경영학과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거기도 컴퍼니 빌더 역할을 하니까 이제 듣는 거죠, 저희 얘기를. 괜찮은데? 그리고 지금 오너들 분명히 지금 열정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네. 저희가 더 대단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 지금 갈아 넣을 준비 돼 있어. 사실 그거거든요. 갈아 넣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이거는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역량 있어. 하지만 갈아 넣을 수 없어. 근데 나는 갈아 넣을 수 있어.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제 방 대표님이 좋게 보셔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키워보자 해서 개인 투자 조합이나 이렇게 자금도 모을 수 있었던 거고, 장덕상 협회장님도 소개를 받은 거고, 그런 어느 정도의 저희가 규모가 되고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홈즈에 컨택했을 때도 같이 해볼까? 도움 되겠는데 이 친구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인과 이제 약간의 그룹은 다른 거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홈즈 대표님한테, 장덕상 협회장님한테 해주세요 강의랑 저희랑 이렇게 뭔가 연결된 이제 그런 조직과 회사와 얘기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지, 저희가 대표님들하고 뭐 얼등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사 브랜드 하고 싶으시면 하면 돼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빵집을 하나 오픈해. 어떤 사람은 파리바게트를 열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체 셰프를 써가지고 동네 빵집을 열어. 그 차이예요. 두 개 모두 다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향 차이지. 그럼 비교하시는 거예요. 체인 알아볼 때 빵집을 만약에 파리바게트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또레주를 알아보고 몇 억 들어가잖아요. 다 비교를 해본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파리바게트 괜찮네? 비싸겠죠? 브랜드 가치 있으니까. 뚜레쥬르 좀 싸겠죠? 하지만 입진 좀 떨어지겠죠? 근데 난 돈이 중요해. 난 뚜레쥬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냥 메인으로 갈래. 파리바게트. 아니야. 난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자사 브랜드. 그 차이로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억지로 익스테이 합시다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기분들이 저의 1순위고 선순위지만 저희는 해주세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저희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분이랑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의 의사를 결정할 때 저는 팩트 중심의 합리적인 그냥 결정을 해줄 수 있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설명한 거를 납득해주고 이해해주면 돼요. 근데 거기서 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외부적인 요건도 많고 조금 더 말투를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가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브랜드 소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 잠깐 물 좀 마실까? 물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스킵을 하고 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되게 초기 기업이고, 그나마 저는 저희의 강점은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멤버고, 그 다음에 주변의 인프라나 조직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다 갖춰져 있다. 수강도 사실 이렇게 뭔가 오건니한테 제가 얘기했을 때 저희 창업 클래스 해볼까요? 바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기업이었으면 모아, 홍보해,
인지도 알려. 거기서 모으거든요. 근데 7년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신뢰 기반이 있었고, 쪽님은 10년 동안 해온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었고, 저도 10년 동안 쌓아온 네트워킹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함께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저도 하다 보니까 점점 진심을 담게 되는 게 우선 제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밌어요. 이게 뭔가 큰 그림이 보여. 큰 그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100억, 200억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냥 내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현금으로 1,000만 원, 2,000원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그런 것보단 저는 이게 더 재밌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맹으로 오시는 거고, 저희처럼 뭔가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지,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얘네들이라면 진심을 다해서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애들이구나, 친구들이구나 라고 하면 저희랑 같이 하시는 거고, 저희의 목표는 익스테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사대문 내에서 뭐 10개 또는 시장이 좋으면 그 이상도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0개 이상 정도를 저희가 가져갈 거고, 가맹점주끼리 싸우는 구조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다른 이제 업체랑 싸우는 거지, 경쟁을 하는 거지, 저희 익스테이 내에 있는 가맹점주들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0개, 20개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예를 들면 성수, 마포, 용산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확장할 모델 갖고 있고, 현재는 가장 핫한 사대문 중심으로 시작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저희 이제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얘기를 듣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도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를 선택했는데 저희가 조건이 조금 안 맞네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막 얘기도 들어주고 하지만 저희는 그냥 저희의 방향성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서 안 맞네? 좀 다르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공투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공투도 해보고 공동창업도 해보고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 팀을 제가 가장 신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안 맞는 경험도 해봤거든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이제 저는 이 익스테이 멤버가 분명히 가치가 있고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과 시장 상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익스테이 갔을 때 내가 더 현금 흐름도 만들고 배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진짜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다 하면 베스트인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창출되더라도 충분히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거를 하다가 이걸 하다가 내 거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봐야지, 알아야지 내 거를 하지. 뭔 갑자기 돈만 받다가 내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자문을 구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100% 픽스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도 한 달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거 한 달이면 학을 떼거든. 이거는 내 일이 아니구나. 저는 확신해요, 그거를.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는 스텝 무조건, 저는 지금 무조건 필수도 넣고 싶어 사실은. 진짜. 왜냐면 지금 막 할 것 같죠? 하셔야 돼. 이거 하셔야 돼. 할 것 같지가 아니고 그래야지 위탁에 대해서 됐다 너네가 해라지. 진짜 오늘은님 일바 진짜 무조건 먼저 해보셔야 돼. 걱정 안 하셔도 돼. 갑자기 너무 강해졌는데. 진짜. 아니 왜냐면 이게 제가 하면 할수록 너무 이슈가 맨날 터지니까 점점 약간 초사이언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충분히 이해해요. 말씀하신 거 하기 전에 저도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뭐 TL 링컨이 뭐 TL 리카? 막 이러면서 이 정도로 못 알아들었어요. 뭐 TL 뭐 링컨?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어떤 구조냐면 OTA가 있어요. OTA, 트립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이런 걸 OTA라고 하고, 그 밑에 채널 매니저가 있어요. 그리고 PMS가 있어요. PMS는 키오스크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키오스크에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OTA가 TL니까 채널 매니저한테 정보를 줘요. 그러면 이 채널 매니저가 밴디트한테 줘요. 3단. 그럼 여기서 나는 왜 지금 채널 매니저 내가 쓰는 거랑 익스테이를 쓰는 거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가 다르냐? 저희가 2개, 3개 이렇게 돌리니까 아고다한테 전화가 와요. 좀 더 좋은 혜택 드리고 싶은데 한번 만날까요? 그리고 TL링컨 전화 와요. 저희 이거 조금 더 같이 하고 싶은데 될까요? 밴디트 전화 와요. 이 다음 주 오거든요. 왜 오냐? 저희가 지원 많이 할 것 같으니까. 혜택 많이 주는 거예요. 개인 한 명 하는 사람한테보다 10개 하는 사람한테 1%라도 더 줘요. 그럼 그 1%를 결국 가맹점주가 혜택을 보는 구조다. 그리고 저희가 먹는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하는 게 이익인데, 나는 퀄리티 있게 내 거에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을 통해서 재밌게 해보고 싶어.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오리지널 빅베커스라고 저희 옆에 있어요. 10개. 그분은 상주예요. 2분이.
막 삼겹살 꺼주고 막 달고나 해주고 막 영어로 막 하면서 막 밤마다 파티해. 리뷰 너무 좋아. 인스타그램 오리지널 백패커스 나오거든요. 그분들 너무너무 관리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 2개 할 수 있냐?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로도 만족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향 차이예요. 나는 그냥 매뉴얼을 대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살짝살짝 알바하면서 그냥 넣다 뺐다 하고 싶은 사람과, 아니야, 진심을 담아서 막 컨텐츠 막 넣고 막 감성 컨텐츠 해보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블로그 내 거에서 하는 거지 익스테이 마켓인데 왜 해요? 우리한테 하는 거, 우리가 하려고 그거를 맡기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선택, 취사 선택이다. 충분히 2가지 다 가능하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분? 그래서 저희 익스테이는 아무튼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중소형 30객실 이하의 이런 스테이 브랜드가 많지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다가 자기 자산을 통해서 그냥 지점을 늘려요.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아.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못해요. 돈 없이 하는 거 우리가 유일해 지금. 제가 봤을 때 돈 없이 막 이렇게 막 힘들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왜냐면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지점 그냥 투자 탁 받아가지고 10개 탁 열어. 근데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5개부터는 우리가 알차게 테스트베드, 뭐 테스트베드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저희가 알차게 만들고 그 안에서 저는 이걸 가지고 투자자나 아니면 투자자나 만나가지고 확장하는 모델, 또는 2기, 3기를 통해서 좀 알차게 이런 오너분들을 많이 만나는 방법, 고민이에요 이건. 근데 그건 이후에 저희가 한 어느 정도 한 5개 이하, 5개까지는 만들어 보고 그 이후에 만들어낼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정보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우선 오프라인 베이스가 있으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 사업 몇 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컨텐츠 사업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하는 게 오프라인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 막 포화되고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컨텐츠 사업은 귀찮아서 못해. 왜 못하냐? 귀찮아. 핸들 아시잖아요. 회사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전에 기획팀 있어야 되고 막 여기서 막 어레인지 해줘야 구매팀, 그 팀을 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럼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운영하다 하러 가요.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돈을 모아서, 저희 진짜로 제가 운영 파트를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큰 일을 해야 되지만 내가 알아야지 누굴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탁이지만 SPC지만 아시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질문은 청소부터 하실 거니까 주말에 나와서 진짜로, 진짜 토요일, 일요일 정말로 저희가 청소 하루 빼고 청소부터 하실 거니까, 그러면 시스템을 봐요. 청소를 한다는 거는 밴디트를 보게 돼요. 그러면 청소부터 시키고, 자, 청소 좀 하네? 그러면 이제 TL 만지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리뷰 관리 이런 거 딱 한 달 정도 아니면 2주 정도 해보시면 분명히 내가 이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아니면 맡겨야 되겠다 결정되거든요. 근데 내가 해보고 싶겠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안정화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내가 잘 운영하면서 자산을 조금 더 불려서 하나를 더 하거나, 이걸 잘 운영하다가 빨리 권리금 주고 빨리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딴 거 하시거나, 그것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의사결정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방향성에 맞게끔 제안을 할 거고,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처음에 오늘은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저희는 막 1,000만 원 벌 수 2,000만 원 벌어 이 생각만 했지, 1,000만 원을 1,000만 원에 대한 그 월세를 부담할 거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걸 모르고 많이 못 벌까봐 못하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1,000만 원이 만약에 빵꾸 나면 내가 이거 어떻게 메꿔요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의견만 주시면 다 수용해서 다 그거를 계약서 찍기 전까지. 근데 계약서 찍기 전까지는 계속 바뀔 거예요. 근데 찍으면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 소송 들어오니까. 저희가 뭐 이거 말로 뭐 바뀔 수도 있어요가 안 돼. 왜냐면 뭐 서류 가지고 소송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도 마야님이 주신 의견을 좀 보면서 저희가 그렇다고 누가 얘기한 거 가지고 그렇네 하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런 자문을 많이 구해요. 처음 홈즈 대표님도 워낙 위탁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협회장님, 알파랩, 저희가 저희 내부 회의라고 하지만 셋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지 챗GPT에 물어보면서 하지 않아요. 이전에 했던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서 그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쓰는 거지, 절대 저희가 그냥 나와 있는 통상적인 내용 가지고 바로 적용,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챗GPT나 그런 기계화 해가지고 버리니까 바로 탁탁 넣으면 변함이 없겠죠? 그건 IT 사업이에요. 그건 로직화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고도하고 디테일을 주는 거지, 이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는 리뷰가 100만 가지의 리뷰가 있어, 케이스가. 그 100만 가지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익스테이는 우선은 지금은 올해는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조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직영이랑 가맹점만 할 건데 가맹점은 위탁 맡기시는 분. 근데 익스테이 브랜드 쓰는데 내가 직접 해보고 싶어요. 직접. 근데 직접 하다가 위탁 맡기고 싶어요. 오케이. 까지 돼요. 하지만 공차 스타일링 안 하는데 익스테이 브랜드 안 쓰는데 스타일링만 맡기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핸들링이 안 돼요. 저희 그 핸들링 하다 저희 일 못해요. 저희는 저희 일을 하려고 일을 하는 거지 남의 일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강의 내에서 최대한 저희 다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하고 싶을 수 있거든, 충분히. 저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 왜 익스테이를 써요? 내 거 하지. 그리고 내 거 키워보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도 열려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계속 도움을 받는 건 익스테이 브랜드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가맹점 이제 오픈하는 걸 보시면 있어요. 진짜 아무거나 오픈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 두 개가 잘 안 되면 그게 결국 저희 이미지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잘 될 만한 것들만 저희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를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규모, 점수 여러 가지가 있고, 새로 생긴 거는 거리 제한이거든요. 거리 제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10분 했는데 사대문이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10분이면 거의 저 사대문 밖으로 나가. 그래서 5분으로 정한 거예요. 걸어서 어느 지점이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발이 빨라. 어떤 사람은 천천히야. 네이버 기준이에요. 네이버 기준으로 5분. 근데 너무 좋은 매물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애매해. 막 5분 딱 걸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지점분한테 양해를 구하겠죠. 그래서 오케이. 괜찮아요. 서로 윈윈하는 구조네요. 근데 싫대. 그럼 그건 또 이제 추후에 우선순위를 먼저 선점한 분들한테 저희가 여쭤볼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익스테이가 119가 드랍됐지만 네. 만약에 제가 119를 하게 됐어요. 네. 두 개 거리가 5분 안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애매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익스테이 브랜드를 만약에 안 쓰신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나도 쓰고 싶은데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네? 그러면 우선순위 누구? 이것까지는 사실상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때 그러면 두 분한테 윈윈을 하려면 어떤 윈윈 전략이 있을까? 익스테이 썼을 때 가까워, 경쟁 숙소가 될 것만 같아, 뭔가 도움은 안 돼, 내 옆에 오는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정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같이 하면 인건비 줄일 수 있고 비품 줄일 수 있고, 객실 수가 많아질수록 n분의 1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금액적으로 혜택이 생겨요. 그리고 직원을 만약에 저희가 다비치에서만 쓰잖아요. 500만 원 직원 쓰는데 한 명을 쓰면 옆에까지 만약 같이 맡겨요. n분의 1 반개수로. 그러면 500만 원짜리를 400만 원에 쓸 수 있어요. 그런 뭔가의 금액적인 혜택을 저희가 줄 거고, 룸 구성 다르게 할 거고, 경쟁 숙소의 느낌 나지 않게 저희가 구조적으로 잘 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 조건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안에서 홈즈 이제 팀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은 왜 안 나와요? 이렇게 잘 나왔다가 안 나와 이럴 수도 있고, 한참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좋은 매물 확 나오다가 갑자기 규제 하나 뜨잖아요. 확 줄어. 기사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실물이고 심리거든요. IT가 아니에요. 규칙이 없어요. 로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로직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못해요. 저 계속 막 못해요 너무 말을 많이 하지만 지금 못해요만 지금 한 몇 분 말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저희 10년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10년 봐야 돼. 임대차 10년이니까. 저희 처음부터 의사소통 안 되면 서로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계속 못해요,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제 성격은 제가 이제 계속 오픈하니까 알잖아요. 쟤는 좀 제러내구나, 쟤 짝티구나, 쟤 뭐구나, 이렇게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근데 오건니 너무 선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뭐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혼합해서 하니까 뭔가 시너지가 나겠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같이 하는 거고. 질문. 짱에 네. 그 걸어서 5분이면 네. 사대문이 지금 역으로 치면 명동, 종로 1, 2, 3과 동대문, 그다음 또 뭐 있지? 이 다 합쳐서 5분 안에를 하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 매물이 우리가 받아도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도 그 다음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5분의 거리는 곽과인데요. 5분이라고 했을 때 위의 조건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월세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ROI가 안 맞아요. 그 속도가 이거를 못 쫓아가요. 그리고 5분 이상 조건이라지만 저희가 이게 지금 러프한 조건이고 나중에는 1기가 끝나면 더 디테일한 조건을 넣을 거거든요. 그때 그 전 지점에서 뭔가에 뭐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못 하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정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정도는 충분히 경쟁 숙소가 아닌 우리 안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구조다. UH가 명동에서 직접 한번 가보시면 바로 옆이거든요. 관철동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요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캐파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객실을 한 200개를 갑자기 들어오네? 이러면 말씀하실 수 있는데 들어와봤자 60평에 9개, 10개거든요. 9개, 10개 때문에 내가 위치 해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사실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은 몇백 개, 몇천 개인 거지 우리 익스테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지점을 만약에 오픈할 때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놓고 어느 정도의 가두리는 이제 어느 생각해 놓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구조가 막 박리담회로 가맹점한테 돈을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결국 저희는 브랜드를 키워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브랜드가 잘 돼야 돼요. 근데 그냥 뭔가 익스테이 많아. 근데 어딘 뭐 잘 되고 어딘 안 되고 뭐 관리도 잘 안 되는 거 어딘 잘 되고 이건 브랜드 사업이 아니거든요. 올리브영이나 어떤 매장을 갔을 때 똑같은 매뉴얼과 똑같은 깨끗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순간 브랜드 사업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오너르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익스테이를 위해서 결정할 거예요. 막 이분이 와가지고 돈 못 버내가 아니고 익스테이 다음 지점이 돈 못 벌 것 같네? 못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뭐 그렇잖아요. 저희도 선택하고 같이 선택하는 거지 누가 픽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가맹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된다. 5분이라는 게 아마 거리로는 400m? 네. 예상은 그런 될것 같은데 맞죠? 5분이 그때 동영 빌딩이 덜어서 3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400m, 500m 좀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사실 뭐 다들 그렇지만 가맹점 이제 점주가 되기 위해서 본사에 전화를 해보면 두 군데로 나뉘더라고요. 돈 벌려고 막 내주는 데가 있고 되게 소규모지만 철저하게 이걸 제한시켜버려서 내가 들어가겠다고 돈을 싸들고도 안 내줘. 근데 우리 입장에 투자가 훨씬 믿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저거 너무 좋은데 그래도 불안한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첫 페이지에 서대문 안에 뭐 몇 개만 한다는 식으로 약간 가격을 만드셨잖아요. 이 5분은 저희가 홈즈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결국에는 그 매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매물이 뭐 10분 안에, 5분 안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어서 5분이면 다른 세부 조건을 제안해 드릴 거고 10분이다 하면 거기 세부 조건. 이거는 또 이제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근데 5분 왜냐면 저희는 5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의 가맹 오너분들은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가까이 붙어서 시너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코스테이도 그렇고 충분히 너무 가능한데 이제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들어가는 입장으로서는 왜냐면 계속 뭐가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조건은 사실 저는 뭐 일반 가맹점도 500m 이 거리로 만든 치킨집 다 옆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치킨집이라는 개념이 다르니까 시너지가 나니까 만드는 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음 분들이 아마 오더라도 저희가 말하고 의견하는 거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막 하는 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하기보다 뒤에 올 질문을 먼저 땡겨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제가 만약에 앉아있으면 할 질문이기 때문에 제 오너리님이 맨날 하시는 질문을 제가 옥구솔님한테 맨날 해요. 똑같은 포인트에서 저도 궁금하거든요. 질문은 그러면 안 했나요? 근데 그 질문이 저도 왜냐면 정보사업 이제 컨설팅 하다 보니까 사업 이제 스타트업 대표들이 서가지고 발표하면 똑같은 질문해요. 근데 하물며 내 돈이 들어가네?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 디테일은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오픈 절차는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진행 절차도 이제 뭐
오픈 비용 그때 나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비용이니까 근데 교육비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교육을 통해서 계속 오픈을 할지 아니면 그냥 바로 1대1로 할지 그 부분은 아직은 미정이나 1기는 저희가 교육으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교육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저희의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저희가 중요해요. 다니는 게 지금 적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추가로 뭐 지금 이후에 아니에요. 포함되신 거. 지금 요번에 내신 300만 원. 그래서 매물 추천과 이제 운영 교육. 저희가 다음 주에 밴디트랑 다 운영 교육 해드릴 거예요. 했어 한 개. 네. 다음 내년에 한 개 더 하고 싶어. 네. 열심히 벌어서 뭐 대출 한개 하나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비로 내면서 매물을 먼저 소개받고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안 하면 매물이 나중에 오픈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내가 한 개를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교육은 일단 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선착순이죠, 뭐. 그때 시기에. 왜냐면 대표님이 미리, 나는 할 거야, 미리보단 그때 당시에 딱 준비되는 순간 말씀을 딱 하시고 그때 만약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리 돈 이렇게 걸어놓고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대. 그럼 뭐 그분한테 먼저 드리면서 하겠죠?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물을 하루에 3개씩 뭐 4개씩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일반인한테 오픈되고. 맞아요. 그럼 이제 그때 수강생이 있어. 수강생이 지금 7기를 하고 계셔. 네. 수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는 수강을 안 하고 그 수강하고 계신데 그럼 나는 그 매물을 나중에 일반인과 똑같이 오픈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요. 그 생각까지 제가 못했네. 이거까지 생각 못했네. 지금 내가 하지 말라 해.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내 질문을 백서로 만드시면 나중에 이제 맞아요. 이렇게 된다는 맞아요. 아니, 그거 생각해 볼게요. 하나하고 끝이 아니라니까. 5분의 거리도 나한테 양날의 검이에요. 맞아요. 양날의 검이 다음에 오는 경쟁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있고 내가 하면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더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생각하고 여기 앉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멀어서 내년에도 또 하고 너무 행복한 고민이어서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라니까 이게 한번 해보고 이제 성공을 하면 처음 시작이 어렵지 점프업은 맞아요. 어렵지 않을 것 맞아, 같거든요. 어렵지 제가 않아요. 해보면 두세 개까지는 그냥 과포화가 되지 않는 다음에 돈이 어렵지 뭐. 네.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되고 그 대출을 받으면 1년, 2년 뒤에 또 하나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2개 있으면 이렇게 레버리지 건물을 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기준을 세워볼게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 매물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6개월만 더 하고 오픈도 많이 하고 이러면 이제 금방 임대인이 여기는 호스텔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정보는 이 지역에서는 금방 알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임대인들이 이제 임차인을 가려받을 거예요. 누가 더 월세를 많이 낼 수 있냐,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냐 그런 것을 당연히 지역에서 이미 잘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좀 협상이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매물이 용도 때문에 안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세팅하는 날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건 사실 임대인이 자금 투입해주면 다 해결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이제 매물이 막 시장에 나왔을 때 임대인은 내가 생각하는 임대료를 받아줄 수 있고 그걸 신뢰할 수 있는 임차인을 고르겠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신규로 개업하시는 개인들은 아무리 좋은 매물이어도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거고 이제 브랜드가 있다거나 기존에 레퍼런스가 있는 분들을 훨씬 더 신뢰해서 투자도 더 많이 해주고 조건도 더 좋게 해서 거의 10년 이상을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니까 그런 걸 많이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의 개념인 거는 지금이 좀 선착순의 개념이지만 지금 다 해봤으니까 비교할 게 없죠. 그때가 되면 이제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 가지고 임대인들이 분명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어차피 익스테이 안에 계신 거니까 그 안에서 경쟁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소장님의 바운더리가 이 사대문항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역 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죠. 하는데 아니 스페셜티가 이 나우발이다 내 나우발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나와바리는 저희가 물건이 제일 많은 곳이 나와바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포 쪽에 지점을 하나 더 내는 걸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정리가 되면 이제 또 그쪽 가서 입을 일단 벌리고 있어야 저희가 이 호스텔 매물만 하는 걸로는 호스텔 매물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그 지역에서 1등 부동산이 되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랑 저희가 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어도 지역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 매물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익스테이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데 그 익스테이 안에서도 오누리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순간에 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처럼 먼저 매물을 받고 소장님이 이렇게 좋은 물건을 먼저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기존의 수강생들도 여러 명이 이제 생기시면 이게 내가 하고 싶은데 계속 못하고 펜딩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고민해 때문에 볼게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브랜드를 관리하시고 위탁이든 가맹이든 어쨌든 브랜드가 한 식구로 묶여버리면 내 식구가 이제 누구는 잘 되고 그게 차원이 아니고 이게 다 같이 잘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림이 명확하고 왜냐면 우리도 넥스트 다 같이 하기 더 할 거야. 그래서 계속 수강생을 늘리는 게 관건인 건지 정말 알짜배기 우리가 일종의 브랜드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계속 컬링하면 처음에 뭐 월 1,000 벌고 1년 되면 1년 모으고 또 대출받아 또 하면 우리끼리의 자본이 1, 20억이 금방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또 같이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는 거지. 나중에는 청사진이 나오겠지만 그 또한 나는 이제 1, 2년 후에는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게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하거든요. 돌이 문이 닫히는 것도 걱정이고 좁은 것도 걱정이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니까 하나 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그래도 오늘님은 하나를 하셨으니까 아예 아침 하나도 안 하신 분은 더 마음이 급할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2년 뒤에 2년 뒤인데 지금 계약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 사실 급하시거든요. 먼저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어서 우선 저희 첫 번째 목표는 1기생분들이 다 오픈을 잘하는 부분인 거고 대표님 말씀처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여력이 아직은 안 돼서 만드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행정비 부분이 있는데 뭐 수수료나 용도 변경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중개수수료 지금 좀 원래 말씀하셔야 되는데 중개수수료 분명히 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저희 근데 매물이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매물은 더 주고라도 중개수수료를 막 얹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가 다 주시고 중개수수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좀 깎아주시면 안 되냐고. 한 0.8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홈즈 대표님한테. 근데 홈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건이 많은데 그 안에서 막 잡으면 깎아주죠. 근데 지금 돈 싸들고 기다리고 있는 분한테도 지금 저희가 못 전달 드릴 정도로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귀한 매물을 전달해주는 중개 행위는 사실은 되게 고급 그 기술이에요. 중개사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일한 만큼의 가치는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테리어하고 설비. 이제 400만 원으로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는 350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비적인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저 이걸로 끊어주세요 라고 공사업체에 말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설비에서 늘어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고급스럽지 않네. 합지보단 그래도 템바 깝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협의하에서 진행할 거지만 평균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 스타일링 비용은 방 개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실 거고 장비 냉난방기, 냉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딜을 통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맞추면 그 부분에서 좀 저렴하게 단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체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저희와 딜을 같이 해서 단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거는 저희 기수 내에서만. 아무래도 조금 더 싸거든요. 방리다매를 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DC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스테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탁까지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다 해요. 돈 되거든. 돈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쓰는 거예요. 저희가 한 3개 정도만 제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그 매출 데이터 6개월치를 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면 바로 투자인데 그건 1년 뒤 6개월 뒤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걸음마 할 때 같이 와주실 수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회를 드리는 거고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위탁 경험을 통해서 직접 운영을 서포트하면서 매출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운영과 이제 비용 절감인데 효율적인 운영은 진짜로 제가 너무 이게 웃긴 얘기인데 쫑이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거든요. 꽃숑이가 먼저 운영을 하면서 오버부킹 때문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원수 터져가지고 막 밤에 가고 맨날 막 지지고 볶고 전화할 때 막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예민해? 뭐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큰 사람이 제 사람이 왜 이래? 막 이랬는데 제가 막 손 바들바들 떨고 막 제가 막 난리예요 요즘에 해보면서. 막 리뷰 막 잘못 달릴까봐 하나 그거 잘못 달릴까봐도 달달달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거니까 우리 거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효율적인 운영을 한번 해본, 근데 쇼이가 일부러 안 알려줬어. 너가 한번 해봐. 언니가 한번 혼자 해봐. 근데 저희는 같이 함께 하는 분들한테는 해봐가 아니고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시행착오를 최대한 안 할 수 있게끔, 비용이든 운영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다. 위탁 내용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위탁은 약간 쉽게 생각하면 통신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LG를 선택했는데 쓰다 보니까 삼성이 좋네? 옮길 수 있어요. 대신 그때 옮길 때 위약금과 처음에 약속했던 거에 대한 개런티를 깼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위약금과 여러 가지 조건을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를 서로 간에, 제가 못하면 기준 다 있고, 제가 못하면 저희가 이제 수탁자가 깨시는 거고, 위탁자가 깨시는 거고, 저희가 못하면 반대가 되는 거고, 그런 이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계약 기간을 저희가 이제 3년 잡았고, 그 3년 안에 만약에 정말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저희가 진짜 운영을 못했을 때 3개월 전에 나 계약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한 기준과 조건은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될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 3년 이후에는 자동 연장 1년이거든요. 3년 동안 저희가 매출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고정적으로 갈 거고, 자동 연장 될 때는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진행할지, 임대인들도 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업계의 관행보다 높게 된 건 아니고 현행대로 돌아온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산 방식은 내가 만약에 투자했을 때 뭐 투자금 대비해가지고 그건 이제 당연한 얘기로 비율 안분 정산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말일이라든가 아니면 월 초에 저희가 지급 명세서 보내드릴 거고,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뭐야 왜 이렇게 올해 이번 달에 비품을 많이 썼어요?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기간 5일. 그때 물어보시면 저희가 세부 내용 알려드릴 거예요. 수수료 형태는 그때 오너르님 말씀하신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에 대한 것만 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매출이 안 났거나, 그리고 너네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협회장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나온 이제 금액이 매출의 2%, 영업이익의 2%예요. 계산 따지면 사실 매출의 3% 똑같거든요. 다만 저희가 더 열심히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해서 열려있는, 그러니까 수수료 형태가 되고요. 이거는 일기만이신 거고, 만약에 내가 일기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저희가 오게 되면은 7%가 되는 거예요. 월 매출 3%, 영업이익 8%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의 4% 해서 7%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주시는 거랑 조금 다르게 디테일하게 써있네요. 맞아요. 바꿨어요. 저희가 또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그 소모품 비용이요. 네. 수탁자 비용으로 해준다고,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 써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뒤에 설명할 때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요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인상 조건은 자동 연장 시 인상 여부 조율되는 건데, 아마 1기 외가 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시설. 질문 드려도 돼요? 아, 네. 그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그게 질문이 아니고, 네. 매출 대비 영업이익 대비라고 하면 네. 매출 대비 가져간 포션이 매출에 기인한 액티비티 결과잖아요. 그러면은 저 매출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금액이 높다 맞다, 율이 높다 어떤 역할을 하냐. 단위에 대해 매출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왜 매출로 가져가야 되는지가 활동으로 드러나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면 영업이익이 어떤 활동을 해서 아까 뭐 줄이고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당연히 알아요.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왜 영업이익 활동인지에 대한 액티비티가 리스트업이 돼서 모두가 컨센서스가 돼서 이 정도는 충분하지, 이 정도는 윈윈, 왜냐면 서로가 많고 서로 좋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쭉 가는 룰 세팅이잖아요. 그럼 이게 모두가 합리적으로 어셉트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액티비티가 무엇을 하고 영업의 액티비티를 무엇 해서 저 금액이 도출이 되는지가 서로가 컨센서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지 않나요? 뒤에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인상 조건이나 이제 일반 유시랑 이제 지금 대수선술인데, 지금 다음 페이지에 디테일한 내용 넣었으니까 보시면 되시고, 중도해지 통지 기간 3개월 전에 말씀 주시면 계약 사항에 대해서 서로 검토해가지고 위반 여부라든가 아니면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결정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하나가 최소 객실 점유율 미달 OCC 50%가
그러니까 객실 단가를 감안하지 않은 OCC라서 저게 맞나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OCC가 지금 아큐펀치자이거든. 네. 객실 단가를 50% 쳐버리면 객실 저럴 일이 없죠. OCC는 100%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단순히 OCC로만 저걸 그러니까 챌린지 용어 아니고 네네. 저 용어도 클래리파이를 해요.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이런 기준인데 OCC라는 것이 우리 해봐서 알지만 20% 30% 치면 OCC는 당연히 올라와요. 네. 그것이 50%란 기준으로 선정이 될 때 저거는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실 단가가 우리가 세팅한 것의 기준에서 몇 프로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저거는 저 조항은 무의미한 조항. 둘째는 네. 연속 3개월이라는 의미가 저는 또 연속이라는 것이 그러면 퐁퐁퐁퐁퐁퐁 6개월이면 이쪽에 3개월이면은 문제가 되고 이거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그 연속이란 단어도 저는 모순인 거예요. 그리고 왜 3개월로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렇죠.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거를 그냥 챌린지가 아니고 그냥 궁금하고 정하자고 그래야지 나중에 맞아요. 그 백서가 나올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다 기준을 잡은 거는 기존의 다른 이제 회사들이 운영하는 그 기준대로 넣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OCC를 우리는 10만 원을 잡았는데 갑자기 5만 원으로 떨어뜨리면 50% 이하가 될 일이 없고 만약에 된다 쳐도 그게 뭐 1, 2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약상에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넣도록 할게요. OCC를 원래 저희가 처음에 책정했던 뭐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 ADR에서 30% 떨어진 상태에서 50% 이하인데 연속 3개월 또는 2개월 아니면 1개월 근데 1개월일 때의 기준 왜 그렇게 정했는지 이것도 계약상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사실 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문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맞아요. 사실 좀 있는 건데 디테일하게 정하는 거 좋은데 만약에 이게 뭔가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진행 방향에 좀 뭔가 걸림돌이 된다 또는 이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일기에 대한 이런 베네핏의 그냥 일환으로 그래? 그러면은 그냥 다 원할 때 해제하게 해줄게. 왜냐면은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저 문구에 대해서 꽂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저 위탁 수수료 운영도 사실 뭐 월 매출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4천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서 200만 원에 대한 위탁 수수료 내가 운영하지 않는 비용에 대한 200만 원을 운영사한테 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 내가 일품 다 팔아가지고 청소하고 뭐하고 이거 다 세팅하는데 힘드니까 그냥 200만 원 주고 내가 예를 들어 1200만 원 벌 건데 그냥 1000만 원만 벌래 라고 그냥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저걸 이제 저렇게 꽂혀서 말해버리면은 거기에 시선이 다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런 것도 제가 의미한 바로는 중도 해지 사유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원청 줄 때 내가 이거를 도저히 운영하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사태가 나타나야 저 상황은 발생되는 사유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너 운영하기 힘들지? 그러면 위탁 그냥 그 대신 네가 몸 갈아 넣어서 네가 운영해. 대신 우리는 운영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의미로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디테일하게 정하고 놓고 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계속 뭔가 걸림돌이 된다라면은 그냥 줄 거 주고 그냥 좀 심플하게 가져가도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위탁을 안 하고 네.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어 해서 직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익스테이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브랜드랑 분리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를 위탁을 하시다가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 위탁 말고 직접 운영을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신 건지 저는 아니에요. 아니면은 저는 익스테이 브랜드를 안 하고 싶습니다. 이 의미신지. 위탁 운영을 하고 만약에 한대 하더라도 네. 위탁 운영을 하고 엑세이 브랜드를 사용할 사람인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기간을 세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러실 분도 있을 거니까 위탁을 하시다가 네. 익스테이 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운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위탁을 하다가 뭐가 안 맞아서 브랜드를 빼고 싶어요는 안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계약하고 저거는 조금 별개. 근데 위탁에서 저도 직접 전혀 운영?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뭐 유연하게 좀 넘어도 가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좀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저렇게 딱 하나가 좀 이 저희 주신 자료랑 또 다르잖아요. 그럼 저거는 무슨 소리지? 그래서 저기 포커스온이 돼서 저기 또 꽂혀서 막 상세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저는 저기 아까 장 대표님 얘기 듣고 조금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바뀌듯이 맞아요. 계속 바뀌실 수 있어. 맞아. 어떤 게 베스트 웨이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듣고 계속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어떤 게 맞는지 옳은지. 근데 오늘 듣고 또 이제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아 요거까지는 되겠구나.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탁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유연하게 해주시면은 사실은 위탁을 맡긴다면 뺄 사람이 저는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레버리지를 하는 입장에서도 거의 다 지금 일을 또 하시고 하니까 이게 한 3년 지나서 저도 마찬가지고 당장 제가 운영을 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래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랑 부모님 막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니까 아, 이걸 하면 내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 프랜차이즈 이제 이거는 지금 최종 계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시예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런 가맹 사업의 성패는 결국엔 얼마나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계약을 할 때 한 장짜리 계약서를 주는 회사가 있고 매뉴얼북으로 100장짜리를 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당연히 100장이 어렵고 100장이 고민을 많이 하고 100장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계약사항에는 내용, 예외 조항,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조율할 수 있는 부분까지 디테일한 저희 계약서를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봤는데 아니네. 왜냐면 저희도 도장을 찍으면 저희도 더 이상 물을 수 없거든요. 죄송해요. 한 번만 바꾸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저도 중개인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질문인데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그 유연함이라는 게 여기서 또 말이 나오면 저 기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 사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유연하다는 그 느낌 말 표현 자체가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이 죄송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명시를 정확하게 하는 게 나중에 상황이 뒤집어졌을 때 그거를 가지고 딜을 할 수가 있지 유연하다는 그 범위를 애매하게 잡아놓으면 그게 나중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왜냐면 돈이 되게 걸리기 때문에 그 조항 하나 가지고 나중에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본 룰 세팅을 하고 항상 밑에 그 당구장 표시로 예외 조항을 잘 넣잖아요. 거기에 뭐 특약사항처럼 한다던가 특약사항으로 내가 이런 경우에는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브랜드는 달지만 뭐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을 우리가 해서 그 예시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족이 다 뛰어들었어 이제 두세 개 했는데 한번 운영 뭐 이 개인의 사정에 그런 것들을 특약 조항을 뭘 넣으면 어떨까? 그거는 커먼이니까. 우선은 부동산 중개를 할 때 보면 계약서에 강행 규정이 있고 특약 조항이 있거든요. 강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하지만 특약은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쓰는 거예요. 나 여기 월세 들어갈 때 도배장판 안 해주면 저는 안 해요. 못해. 그럼 끝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특약에 도배장판은 해주기로 한다. 그럼 계약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강행 규정은 저희가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는 저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서 유연하게 저희 무슨 뭐 군대 조직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거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특약사항을 통해서 합의가 되는 선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열어놓고 이게 지금 큰 조항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이 5명 아니 진짜 10명이 돼도 이해하는 거 다 다를걸요? 제가 어제 제스카 그냥 1시간 통화를 했어요. 매물 때문에 매물이 오늘 보여준 거 했는데 안 보여줘갖고 제가 컴플레인을 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저희가 가맹이 안 되고 위탁이랑 다음 SPC 법인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얘기 드렸죠.
그렇게 혼자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시카님이 그게 말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직접 경영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셔도 아 여기서부터 미스가 나는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져버리고 유연하게 해버리니까 서로 이해하는 거 다르니까 전혀 목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와 이거 해석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안 하면 해석을 다 달라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가 되든 뭐 부동산 계약 같은 거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넣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방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테일하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행과 특양과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룰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니고시업을 한 거죠. 숙소마다 또 다르고 왜냐하면 내가 썩빌 건물을 했어요. 그럼 저거 갖고도 운영비가 안 될 것 같고. 저런 거는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인 거예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제 만약에 지금 픽스예요? 여기서 픽스는 아니지만 어떤 게 정해진다라고 그렇지, 하면 그렇지. 그런데 저 지금 이 금액은 충분히 너무 낮은 금액이거든요. 1기만 만약에 여기서 픽스하면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지 내려갈 여지는 없다. 그리고 그 매물에 대한 성격 다 종류별로 그런 건 못해요. 썩비리든 비싼 거든 싸든 위아래든 떨어져 있든 같은 조건 이게 될 거예요. 저 매출의 7%를 가져가는 구조는 근데 매출의 7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인. 매출의 7인 거죠. 아 그렇긴 한데 영업이익이 만약에 안 난다라고 하면 저희는 2%밖에 안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통 그냥 통상으로 보면 7%인데 아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했는데 거기도 그로스 프로핏 기반이거든요. 그 영업이익 기반이었어요. 그건 100% 그로스 프로핏이 아니고 매출이 있고 영업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호텔의 경우를 갖고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기 적용하는 게 그래서 제가 뒤에 한 번만 보시고 말씀해 네.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들어보시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결정의 부분은 아니고 아무튼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일반 유시하고 이제 구조적 하자. 기본적인 가장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 비용하고 인건비거든요. 관리비, 관리 운영비. 우선 관리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저희가 원가 계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할 거고 일반 유시와 이제 구조적 하자가 있는데 구조적 하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거고 저희의 관리 소홀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비에서 나중에 제외가 되는 거고 일반 유지 보수는 아까 전에 말씀했던 뭐 매출 2% 운영 위탁 수수료 해서 나가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뭐 리모컨, 수도꼭지, 도어락, 배터리, 뭐 배수구 막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1년에 몇 번 일, 아니 1년에 몇 번 일을 할까요? 제가 거의 안 일어나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저기 도어락 배터리 교체 저거 배터리는 뭐 배수구 막힘 근데 이게 배터리를 사는 금액이 아니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도 사람의 손이 다고 그것도 인건비에 소속이 되는 거니까. 배터리를 사는 건 비품이고. 배터리를 교체해서 배터리 사는 것까지 위탁 수수료에서 하면 배터리 교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배터리 교체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돼요. 이제 전기가 고장 났어요. 이거 그냥 콘센트만 바꾸면 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세요? 퍼센트만 근데 대표님이 못 하시는 건데 전기가 뭔가 바꿔야 돼 교체. 근데 대표님 못 하죠. 어떻게 보통 하세요? 에어비 얼마나 주세요? 그 정도면 한 2, 3만 원? 2, 3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다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 유지비로 들어갈 수 있으나 이제 배터리를 사는 비용, 이제 이런 정말로 실물을 저희가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사는 그런 비용은 나중에 비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저기 배터리 비용이 아니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 비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영 관리 직원이 배터리를 교체하겠죠? 근데 이거를 그럼 다 여기에다 왜 넣냐? 그러면은 그거를 결국에는 사람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 비용인데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내는 돈이에요. 대표님이 내시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내는 돈. 위탁사가 내는 돈. 저가 이제 저 컨설팅 해드리고 했었잖아요. 아 죄송해요. 수탁사. 저런 내용들은 그게 원하면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조건인데 네. 위탁사별로 가장 큰 조건은 계약 해지 조항이 뭐냐. 계약 해지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홈즈는 지금 여기 건물 단독 운영사로 들어왔을 때는 네.
그걸 단독으로 운영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해지 조건이 안 되는 걸 해놨어요. 계약 기간은 해제가 뭐 위약금 내고 하는 형태로 됐고, 후발주자들이 이제 저희를 보시고 들어올 때는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에 들어갔을 때 저런 거는 업체마다 크게 뭘 할 수가 없죠. 다 어차피 필수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뭐 더해주고 말고 하는 다 실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위탁사를 고를 때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계약 해지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일단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떤 운영사가 와서 좀 손보면은 또 자기네 브랜드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다른 위탁사로 갈아타지 않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마인딩을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고, 이제 위탁을 맡기시는 분은 니네가 못하면 내가 언제라도 다른 데로 갈아갈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열어줄 거냐, 그거가 일단 제일 크게 결정이 되셔야 돼요. 자기네가 자체 생산해가지고 막 도배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계약 해지 돼 안 돼, 그리고 최초 계약 기간 몇 년으로 가져갈 거야, 뭐 이 정도. 그리고 나중에 사실 이게 업이 지금 초반에 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다른 업체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위탁업체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운영한 맡기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기가 좀 더 완성도 좋아 보여, 갈아타고 싶다. 그럼 이제 그 갈아타는 조건들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제안을 해줄 거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셔야 서로 이게 약간 적어가지고 하실 때는 사실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 큰 거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겸업금지, 사실 이게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소유자 이 위탁사 입장에서는 다 해드리고 다 알려주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직영할 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브랜드가 무너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두 가지인데, 이 에셋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한 하나, 그리고 주변에다가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배워놓고서 옆에다가 다른 브랜드를 차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이슈도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경업금지를 어떻게 시킬 거냐. 저희가 들어갈 때 인근 뭐 버리지 않고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취득한 뭐 영업 비밀을 가지고 뭐 경쟁사에서 뭐 일을 한다거나 경쟁사를 차린다거나 이런 거 다 프랜차이즈 가입할 때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는 그게 업이고 운영인 건 알겠지만 그 사이에서 이쪽의 어떤 본질, 이 서비스의 본질을 해치는 거. 예를 들어 가맹이지만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해줘. 뭐 하지만 내가 다 배우면은 1년 뒤에 내가 무조건 나갈 수 있게 해줘. 그럼 이제 이건 서로가 지금 단계에서 안 맞는 파트너들이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내가 초반에 그런 것도 이제 공간으로도 또 해줘야 되는 건, 지금 완성이 안 된 것들 사이에서 의사결정 하셔야 되니까 계약 해지는 2년까지만 우리가 하는 걸로 무조건 가입하고 그 후에는 그때 가서 한번 보자거나 뭐 이런 뭔가 서로가 딱딱 조금씩은 양보해서 이게 딱 되지 않으면 뭐 진짜 어렵죠. 근데 경쟁자가 이제 무조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 초반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혜택으로 또 창업주기 가맹점주들한테 되게 큰 베네핏 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그렇게 도와드렸으니까 또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또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그 큰 골자 해놓고, 저거는 사실 운영하다 보면 너무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말씀처럼 특약으로 다 저런 부분은 뭐 시세에 따라 바꾼다거나 뭐에 따라 다 하면 돼.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건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 이거는 얼마나 정책적으로 서로 합의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그리고 그게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이제 한쪽에서는 조율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떠나야 돼. 그러니까 서로 이별.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의를 하다 보면 진짜 그냥 개떡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은 당연히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기준을 잡아주시되 필요한 것도 요구하시고 못 받을 것 같으면 안 받으면 돼요. 받으시는 거 받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만약에 함께 안 하게 되면 또 뭐 안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게 열어두시고 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야지 저희도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안이 나오는 거고, 저희는 여기 안에서 못 바꿉니다. 지금 바꾸는 이유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지, 이걸 어떤 분들은 유연하구나, 내 의견 반영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주는 그 분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진짜 동업은 그냥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맞아요. 합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가 되면 같이 함께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 제가 귀담아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금액적인 부분이어서 우선 패스를 하고, 아까 그 위탁 운영 내용,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난 여기서 어떻게 배울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지,
이 얘기도 많이 주시거든요. 이제 아직 숙소를 운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왠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건데, 그와 상관없이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대로 하고 있냐라고 보시면, 처음에 숙소를 다 이제 공사하고 스타일링하고 완성이 딱 돼요. 그 과정도 사실은 엄청난 힘든 일이지만 우선 저희가 다 된 걸 가지고 위탁을 맡기실 거니까 콘텐츠 구성, 뭐 사진 촬영부터 소개글, 객실 분류, 편의시설 작성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이제 에어비앤비처럼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OTA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OTA별로 구분을 짓고 그거에 대한 특징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강점을 살려서 우리가 조금 더 오픈할 건지 그거에 대한 구성을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이제 그게 결정이 되면 세팅, 실질적인 이제 오퍼레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널 매니저랑 PMS, 이게 예를 들면 한번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참 보셔야지 뭔가 이게 도대체 PMS가 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PMS. 이걸 통해서 제가 청소를 지시하고 그 다음에 객실을 배정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가오는 예약이고, 예를 들면 주황색은 지금 객실이 찬 거고, 이 초록색은 청소 나간 사람, 빨간색은 이용 만료. 근데 지금 이제 만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지금 나갔구나, 들어왔구나, 청소 지시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청소 끝났네, 공실 바꿔주고. 근데 이런 거를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딱 바꾸는 게 아니에요. 청소 여사님 청소하시는 분한테 청소 갔는지 확인, 청소 하나하나 다 지금 보고받고 있고 사진으로, 아 오케이 뭐 챙겨주세요, 뭐 하세요, 계속 소통하면서 끝났습니다 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실로 바꿔주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을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적당한 숙소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동 배정이긴 하지만 숙소가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을 보고 장기네, 그럼 창문이 좀 열리고 넓은 방, 아니네, 조금 더 작은 방,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런 역할도 하고. 배정이 된 것도 수동 되는 다 돼요. 원래 자동 배정이에요. 그냥 이게 카테고라이징이 돼가지고 짜자작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프리미엄 방이 4개인데 디자인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거실이 좀 크고 어떤 건 침실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숙박 고객의 약간의 성향과 원하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수동으로 배정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11시에 나갈 때부터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서 계속 청소 여사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오시는 객실이랑 그거를 여러 가지 연동을 하면서 같이 동시로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시카님은 매일 퇴실한 11시 정도부터 입실하는 그 시간까지 엄청 바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서브 직원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하면서 또 예약, 이제 문의가 온다? 또 예약 문의. 근데 그 채널이 5개. 하나하나 들어가서 해보셔서 알잖아요. 근데 그게 11명, 11객실. 11객실인데 11명이냐? 아니에요. 2-3명씩 하고, 문의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문의만 하는 사람, 아니면 확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계속 와요.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부 다 한 50개 넘게 어떻게 운영하나.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뽑는데 왜 그만 뽑냐? 객실이 한 50개는 돼야지 한 명을 뽑았을 때 인건비가 나와요. 왜냐하면 9시에서 6시까지 써요. 6시부터 2시까지 써요. 9시부터 11시는 입실하는 고객 때문에 계속 봐야 돼. 근데 6시부터 2시는 입실한 고객들이 들어와 이제. 에어컨이 안 켜져요. 전기가 안 돼요. 막 새벽에 전화 와요. 달려가야 돼. 그러면 600이에요. 그냥 11,000원씩 했을 때. 근데 4대 보험 그것도 안 주는 기준. 근데 이것도 있어. 11,000원짜리 직원을 제가 그냥 4대 보험 안 주고 뽑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할까? 안 해요. 이거 배정? 안 해. 그냥 금액 막 해.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사람을 뽑으려면 정직원으로 뽑아야 되고, 그럼 4대 보험, 인건비 올라가고 관리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계속 관리 감독해줘야 돼, 저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리뷰 또 봐줘야 돼. 50개 객실당 한 명? 그거는 조금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50개 객실 정도 되면 한 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비치가 27개? 그 다음에 동대문 있고, 동대문 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거 오픈했을 때 오픈. 그래서 만약에 50개가 넘어가면 또 추가 인원, 50개 될 때까지는. 그럼 제가 투입되겠죠? 50개당 한 명. 네네네. 응. 풀타임 기준.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무슨 일해라고 했을 때 저도 무슨 일 하는지를 몰랐어, 꼬숑이가. 도대체 무슨 일해? 왜 이렇게 바빠? 이게 끝이 아니고, 아까 레비뉴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여기서 오버부킹이 안 되려면 다 보고서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예약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거의 지금 만실인데 10개, 11개가 만실이거든요. 근데 이때 12개가 시스템적인 오류로 인해서 오버부킹이 되는 케이스가 생겨요. 오버부킹은 뭐냐? 11개인데 1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갑자기 키오스크, 근데 메시지를 안 본 거야, 그 사람이. 오버부킹 됐습니다. 취소됐어. 했어, 저희는. 못 봤어. 왔어. 전화 와. 근데 방 없네? 그러면 그분이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그때부터 다른 데 찾아. 근데 다른 데가 있으면 다행이야. 없어, 막. 난리 나요, 막 그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저는 상관없는데요?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든 테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숙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환불해주고,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근데 이거를 너네가 잘하면 돼가 아니고, 시스템에서 이게 채널 매니저와 PMS에서 연동해서 되기 때문에, 어저께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6호가 계속 퇴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실 처리 됐네? 이상하다. 내가 하나를 잘못했나? 하나 더 받았네? 근데 그분이 들어갔는데 짐이 있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도 아니야. 메시지. 왜냐면 외국이니까 전화를 못 해요. 그럼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방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문자로. 근데 문제는 이것도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못 보내? 이제 여기서부터 컴플레인 타임 바로 봤어. 죄송합니다. 확인했는데 이상해. 분명히 내일 입수일이야. 뭐지? 밴디트 전화했어요. 알고 보니까 시스템 오류래. 근데 IT는 시스템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계도 고장나잖아요. LG, 삼성 핸드폰도 고장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 바이 건으로 자잘하게 나는데 이때 빠르게 밴디트 전화해서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오류 있으니까 와주세요. 고치고 고객한테 컴플레인에 대해서 응대해주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인원 너무 돈 주기 아까운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10시가 될 수도 있고 3시가 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업은 아무 일이 없어야지 문제가 없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네? 되게 모순인 일인 거죠. 사실은 이분이 되게 러프하게 아무 일 없어요. 너무 잘 돼요. 막 착착 차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주인은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셨어? 이게 아니. 이런 일이 없는 게 최소하고 이거를 계속 관리 감독해야 돼. 내일도 아닌데 누가 열심히 해요. 내가 회사 생활할 때 저 지금 막 토요일 막 6시? 내일 아니면 나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운영은 이 일은 서비스가 다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잘해야 돼. 그리고 하루 종일 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빵집을 할 때 보면 파리바게트 하는 사람들은 시켜요. 빵 와. 근데 빵집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빵을 내가 만들어. 5시가 뭐예요. 파티샤 같은 경우는 4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일하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하느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위탁 수수료 많다? 그럼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해도 소용없어. 해봐야 돼. 아니야. 많다는 게 아니니까. 많다는 얘기로가 아니고 무슨 일 하냐. 그리고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궁금한 부분 무조건 있고 많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적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일 베스트는 조금만 해보시면 진짜 왜냐면 롱런 해야 되니까 이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진짜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일을 예를 들면 중개일을 제가 좀 했잖아요.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5, 6년.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도 건물주랑 컨택 많이 해봤고 근데 만약에 제가 안 해봤잖아요. 그럼 아니 중개사님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뭐 했어요? 지금 수강생들 지금 신뢰 잃고 지금 이랬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알아. 저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해보는 거를 계속 해보란 얘기가 아니고 청소 한두 번만 해보면 그 사람의 애로가 뭐고 더 잘할 수 있는 방향 알 수 있고 TL도 해보시면 이게 24시간 동안 응대? 아고다? 다 해보시면은 이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배우실 수도 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해보실 수도 있고 위탁했을 때 맡겨도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알았어. 얘네가 잘하는지는 보셔야죠.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저희가 월마다 정산에 대한 보고하면서 결국 매출이 증명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 리뷰가 예를 들면 너무 안 좋아. 막 매출은 잘 나와. 근데 리뷰는 너무 좋은데 매출이 안 나. 결국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게 위탁으로 맡겼기 전에 한번 해보라는 말 자체가 네. 히스트처럼 오픈하기 전에 하라는 거지. 어떤 의미예요? 동대는 와서 해보실 수 있게끔. 동대문. 네, 청소 토요일 날 하루 정도 빼가지고 그날 청소하는 날 청소 오셔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루 정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OTA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거를 하루 보신다든가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일을 하루 동안 하는구나. 기회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근데 우선은 제일 기초 청소부터 한번 해보시면서 이 숙소가 돌아가는 현황을 아시게 되면 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거를 내가 혼자 하느냐 맡기느냐 맡기더라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결국엔 정성을 담는 사람이고 뭐 기계 뭐 매뉴얼 시스템 뭐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너무나 박리다니보단 진짜 우리가 정말로 탄탄하게 갈 수 있을 정도로 할 생각이에요. 많이 하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한다 스타벅스처럼 우리 스타벅스 이기는 거고 예를 들면 숙박계의 숙박버스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겠어. 방법 서울대 가는지 알겠어. 하루에 한 15시간 엉덩이 붙이면 되는지 알겠어. 못 붙이면서 못하는 거거든요. 머리고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거. 근데 저희는 다행히 방법은 알았어.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TL링칸 이게 이제 그거예요. 채널 매니저. OTA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오는 거고 여기서 잔여 객실과 금액이 결정돼요. 요금 관리. 네, TL링칸. 채널 매니저 프로그램이 많아요. TL링칸도 있고 산호도 있고 모도 있고 호텔 매니저인가? 그것도 있고 호텔 뭐인데? 아무튼 있고 근데 저희는 TL링칸을 선택한 거예요.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거의 다 외국계다. 왜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편한 것도 있고 여기 대표님이 장덕상 협회장님의 사실 지인이세요. 후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소통이 편해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좀 그거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주실 수 있어서 어차피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기능적인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채널 매니저로 매출을 뭐 어떻게 하고 그 말. 그게 그쵸 맞아. 저도 못 알아들었었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4월 20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싱글룸을 10만 원을 잡았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주말간 12만 원 잡고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오늘 딱 공실이 났네. 이거 내가 5만 원으로 딱 바꿔서 어떻게든 공실 안 나게 하려고 가격을 예를 들면 단가를 좀 낮춘다든가 너무 아니면 진짜 요즘에 수요가 많아 보니까 콘서트가 있다네. 금액을 올려. 평일가 기준을 난 지금 10만 원이지만 보니까 요즘 수요가 많네. 12만 원. 주말가 12만 원 낮네. 15만 원. 이거를 그냥 한번 고정 픽스된 값이 아니고 계속 보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되네. 이번 달 되네. 많이 찼으니까 이번 좀 올려볼까? 내려볼까? 그거를 하나를 내 것만 보면은 가늠이 안 되는데 여러 지점 거를 같이 보면 여기 지점 되네. 여기 되네. 지금 시장 좋네. 아니면 여기서 오버부킹 막 받아. 넘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개념이에요. 이게 뭐 지금 우리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딴 것도 다 그렇게 예약 확 들어오면 좀 빠지면 일주일 남겨도 뭐 할인 걸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른 숙소보다 쫙 볼 수 있어가지고 그 숙소의 판가나 그 예약률을 볼 수 있어가 우리가 이거를 다른 업체 거를 보고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총괄해서 보여주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건 이제 TL링칸 취업하시면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업스케일 매출이 맞아요. 다운스케일 그러니까 오디시를 채우기 위한 판가 조정 기준이 똑같은지 모르고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렇죠. 이거 안 보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헷갈렸어. 결론은 이거 이제 오케이 전체를 우리끼리 다 볼 수 있다. 다운할 수 그쵸. 있고. 네. 제가 볼 수 있겠죠? 시장은 못 본다. 못 봐요. 당연하게 당연한 거죠. 맞아요. 저희가 뭐 당근마켓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당근거래 볼 수 없는 거랑 같은 원리다. 그러면 상향 매출 그래서 아까 전에 상향 매출이랑 뭐 상위 노출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이 호텔이나 숙박 쪽에서는 광고 방법이 OTA의 상단 노출이거든요. 뭐 블로그 해가지고 저희는 내국인이 아니에요. 내국인이 대상이면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체험단도 하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오시는 고객의 95%가 외국인이에요. 왜 외국인이냐? 외국인 먼저 차. 내국인은 안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미리미리 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인을 받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 받아져 있으니까. 그럼 그분들은 뭘 보고 결정하나? 무슨 TL 예를 들면 틱톡을 가가지고 숙소 좋은데 어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위치, 가격,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거든요. 그때 내가 먼저 선점해서 위에 상단에 노출이 되면 유리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아고다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사이한테. 이제 저희가 사이가 이것도 하고 동대문도 잘 되네. 그랬더니 약간의 플랫폼 DC, 그러니까 그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불편하냐? 우리가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들의 성과는 예약이 많이 되는 거야. 아고다로 에어비앤비는 예약을 아고다로 끌어오는 거예요.
금액 상관없어. 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좋은 여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뭔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저희 근데 지점 더 많이 낼 건데, 그럼 1대1 미팅 될까요? 된다는 거죠. 보통 개인한테 오세요 하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한 10개, 20개 돌리는 거랑, 10개, 100개 돌리는 거랑, 10개 돌리는 거랑 100개 돌리는 거랑은 아무래도 고객의 이제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익스테이라는 그 그룹 안에서 저희가 함께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였었어요. 그리고 TN링카는 애로사항이나 수정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그것도 똑같아요. 회사에서 익스테이, 그래서 우리, 나 TN링카 그만 쓸래요. 산호 갈래요. 여러분들이 마치 익스테이 그만 할래요. 저 그냥 다른 거 신라스테이 할래요. 다 얽히고 얽혀 있어. 끝까지 잘 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는 구조인 거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저희가 일개에서 이렇게 엮여 있다고 해도 저희가 못해서 다른 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묶어놓는 거고, 저희는 더 잘 돼서 그때는 이거 저희 돼요 안 돼요? 지점 오픈하고 싶대.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까지 가는 게 저희 목표인 거예요. 스타벅스 하고 싶다고 다 하지 않잖아요. 요즘엔 많이 하지만. 그 홈즈 소장님께서 이 경험을 이미 저희에게 다 말씀 주셨어요. 지금 홈즈의 상황. 왜냐면 거기도 이제 베스트 하면서도 되게 워스트한 상황이 지금 다 혼돈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잘 되는 지점이 있고, 뭐 파리바게트라고 해서 다 같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잘 되는데 있고 못 되는 데 있고, 근데 거기는 직영이다 보니까 내 노력이 좀 부족했나? 이럴 수 있는데 위탁은 맡기는 거다 보니까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까 차별화 그 얘기를 했던 게, 기본적인 서비스나 저희가 썼는 정성은 동일해요. 그냥 진짜 익스테이라는 그 저희 자녀 같은, 저희 자녀예요, 자녀. 지금 저희 거의 출산을 지금 공갈로도 익스테이로 했어, 지금.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지금 오픈도 매물 많아요. 보증금 막 2억짜리에 막 1,600짜리. 얘기 아예 안 하잖아요. 왜냐면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거 없거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추천할 수 있는 매물이거든요, 충분히.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지만 저희는 지금 한 분 한 분이 매출이 잘 나오고, 브랜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유지해 주시는 거고, 저희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직영점을 저희도 조금 더 오픈을 하면서 이제 매매나 이런 쪽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속도전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선점을 하고 가야지만 어느 정도 더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고, 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열어놓고 있냐면, 저희는 이제 돈으로 투자를 진짜로 투자사가 들어왔을 때 그때 조금 여지를 좀 열어놓고 하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도 너무 많아요. 지금 새 알파랩 4명. 안 대표가 한 100% 들고 있으면 뭐 조금씩 2% 이렇게 하는데, 지분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주시긴 하거든요. 아까도 협회장님이 가면서 5% 주는 거지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말씀 주셨어요. 그것처럼 저희가 커지려면 이제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해주시는 분한테 지분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큰 자금을 넣어주시는 분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자금으로 확장하는 거니까. 더유식이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 싹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건 조금 문의를 주시니까 제가 이제 답변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니지먼트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호텔처럼 전문 호텔리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매일매일 막 매니지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시장과 흐름과 만시를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처음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랑은 그 이의적인 기간 때 같이 소통해 볼 수 있어요. 매출 잘 나왔네? 왜 잘 나왔을까?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지? 싸우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못했어가 아니고 왜 안 나왔죠? 근데 그게 계속 길어지면 문제죠, 당연히. 하지만 한두 달 정도는 왜 안 나왔을까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파트너지, 저희가 무슨 뭐 갑을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서 안에 명시를 할 거고, 여지는 유연성은 두고 갈 거다. 그렇잖아요. 사실 좀 소통도 잘 되고 잘하고 맘도 맞고 처음에 좀 이렇게 합이 맞았던 데랑 오래 하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더 잘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도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랑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게 아닌 것처럼 중간에 뭐 환승연애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뭐 갈아타기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계속 잘해야 되겠죠, 서로가 배려하면서. 그래서 그런 관계는 오래 가는 거고, 조금 뭐 성격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분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저희가 드렸냐면,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홈즈와 헛배잡님과 그다음에 알파랩을 잘 진짜 만나가지고 겪어야 되는 이런 공사단의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경험들은 이렇게 간접 경험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카톡방 얘기 듣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위탁점에 대한 매물을 저희가 오픈해서 다 드리지 않거든요. 각각 드릴 거예요. 뭐 이렇게 안 들어요.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어떻게 알겠나? 그럼 뭐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알고 봤더니 카톡방에서 까는 거야. 이렇게. 근데 잘 버시는 분은 안 깔 수도 있는데 못 버시는 분은 올릴 수 있어요. 나 이것밖에 안 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당연히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거 뭐 기밀 유지가 아니니까. 제가 합하면 된 건가요? 고정비 이거 맞나요? 인건비 이거 제대로 측정한 거 맞나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런 카톡방 해봤으니까. 저도 똑같은 입장으로 저는 해봤는데 나는 되고 당신은 안 됩니다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죠. 당연히. 평생 모를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위탁 수수료를 아. 소장님이 보내주신 거는 다 고정비거든요. 객실당. 그리고 근데 매출에 연동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에 연동하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 프로세스대로 일을 다 해요. 사람도 넣고 저희는 관리를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이 0원이 됐네. 만약에. 근데 저희는 인건비를 제 인건비가 시간당 11,000원은 아니잖아요. 제가 1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투입을 제가 300만 원어치 300시간을 내가 넣었어. 500만 원어치 일을 했어. 이 영업이익이 0원이야. 그럼 저희는 500만 원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500만 원이잖아요. 50개 객실당 500만 원이면 객실당 10만 원은 500만 원 퉁이잖아요. 왜 그렇게 세팅을 안 하고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그런 방마다로 안 하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투룸이시고 원룸이세요. 근데 투룸은 조금 더 많이 받고 원룸은 조금 받을 수가 없는 게 어차피 투룸이나 원룸이나 들어가는 고정비는 비슷해. 근데 투룸은 청소를 아무래도 더 해야 되고 원룸은 아무래도 덜 해야 돼. 이 기준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청소는 청소 비용이 또 나가잖아요, 따로. 청소비는 어차피 인건비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노동력하고 다르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는 정말로 박리담회일 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방이 400개, 500개 있는 이제 업체들이 방 하나당 10만 원, 20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는 방이 10개, 20개예요. 예를 들면 박리담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는데 공장에서 100개 사는 거하고 10개 사는 거 금액이 그럼 같아야 된다는 논리인데 100개 살 때는 당연히 싸요. 많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감할 수. 맞아. 이해했어. 완전히 이해했어. 400개면 좀 아까 그러니까 저희는 50개당 한 명을 고용한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예였어요. 예시였어요. 어차피 50개 객실당 한 명의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명의 인건비 플러스 운영사의 마진 들어가야 되잖아. 당연히 회사에 돈을 벌기 맞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한 명 고용이 50개로 세팅하면 지금 업계 요 정도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 사람의 인건비를 엠빵에 넣고 곱하기 운영사의 마진 20%를 넣고 이게 안 하고 굳이 매출로 하는 게 나는 이게 돈은 똑같대 쌤쌤이. 근데 이게 아까 말씀했던 그런 거예요. 저희도 고정비가 들어가요. 저희도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로 그 고정비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놓고 그 이상에 대한 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잘했을 때 가져가는 구조인 영업이익으로 바꾼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간로드가 여기 인건비를 여기 넣는다고 해서 이건 저희가 아니고 이건 부품이 어떻게 보면 부품 같은 부분이에요. 인건비는 운영관리는. 근데 저희가 운영관리 하기 위해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계속 키오스크 CCTV 세팅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이랑 그냥 채용해놓고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이분을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니지먼트를 또 금액을 할 거고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레비뉴를 제가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하는 역할을 할 거고 마케팅 분명히 들어갈 거고 시설 점검과 수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이제 유선전화 고객 응대 이런 거를 그 운영 직원이 한 명만 해놓고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업이익에서 받는데 그 구조가 아니고
제가 거기에 저희 이제 공간로 저만이 아니고 저희가 투입이 돼서 매물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인건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에. 그러면 저희 인건비를 뭐 제대로 받겠다는 아니더라도 고정비, 우리가 들어가는 어느 정도의 기본급은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매출이 그 기본급의 기준인 거고, 여기서 영업이익으로 받는 거는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는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겠습니다. 이 구조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내가 하나 사람 쓰면 되지 뭐하러 여기 맡겨?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직접 사람을 쓰면 우선 인건비를 9개 객실에서 저희는 600만 원으로 나중에 이 인건비를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운영관리에서 여기 관리 직원 비용이 사실 제일 크거든요. 우선은 금액을 이제 저희가 원가 계산을 오픈할 거예요. 이 사람의 인건비 어차피 원천주수 나오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객실 어떻게 하면 n분의 1 해서 이 인건비를 한 대에 투입하지 않고 많은 데 투입해서 원래 500만 원짜리를 300만 원의 인건비만 쓸 수 있게끔 세팅을 할 거고, 이 300만 원도 어떻게든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 관리 직원을 조금 이제 저희가 비용을 조금 주면서 여러 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정비를 낮추는 전략. 그래야지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저게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죠. 아니요, 왜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되시지. 가격을 예시를 나중에 정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여기 운영사들도 여기랑 옆에 있는 솔라보랑 하늘엔이랑 다 다르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지금 고정으로 실당 12만 원 받고 있지만, 네. 또 어딘가는 지금 다른 회사에서는 또 위코 같은 경우도 여기 정책이랑 조금 달라요. 여기는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예 수익률을 보전해주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또 이게 다 달라서 그냥 확정 수익인데도 있으시고. 결국에는 하나의 에셋이 있으면 그 에셋을 맡길 사람한테 운영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럼 나한테 맡기면 이런 조건 이런 거라, 이거는 사실은 뭐 이 빅스테이의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에셋을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볼 거냐를 하나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여기 빅스테이가 뭐 몇 프로 가져가는지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고정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현장 나오면 그 현장 가지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안하시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도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보시면 하다 말았는데 PMS, CCTV 세팅에서 이제 그 내부 세팅이 한 번에 안 끝나요. 필요할 때마다 계속 추가 되는 부분, 검색 엔진 등록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 업데이트하는 거 계속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할 거고, 오픈 마케팅 뭐 리뷰 이벤트 필요하면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 부분, 실제로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24시간 응대, 유선 전화 오고 메시지 오고 달려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약 문의부터 퇴실 안내까지 24시간 돌아가는 구조고요. 객실 운영, 재고, 아까 TL링크 안에 들어있는 금액, 프로모션 이런 것들 계속 저희가 시장 보면서 판단할 거고, 직원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청소 직원 갑자기 빵꾸 냈네? 아 갑자기 너무 많네? 달려가야 돼. 제가 그렇다고 비용 충가 당연히 청구하는 거 아니고 그 부분 생길 수도 있고, 운영 총괄 매니저 좋은 사람 뽑아야 돼요. 잘하는 사람. 지금은 저희가 진짜 리뷰 하나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달아주는 어떤 직원을 만나서 그분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직원이 언제까지 일할지 몰라요, 사실. 근데 그런 분을 뽑아야 돼. 말 한마디를 하면서도 고민을 해, 그분은. 어떻게 말해야지. 왜냐하면 CS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그냥 저 들어가도 될까요? 보단 아 죄송한데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 와. 싫대. 아 싫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괜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르거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빈정이 상해요, 게스트들은. 왜냐하면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나는 즐기러 왔으니까.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이 아닌 다른 업이었으면 저희도 아닌데요?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돈을 지불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는 시설 점검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온수, 냉난방 가정 제일 정말 냉난방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있는데, 정말 막 온도 어떤 사람 춥다 덥다 뭐 어쩌다. 근데 이 호스텔은 중앙난방 시스템이에요. 개별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대별로 하면 비싸져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 부분은. 개별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객실마다 에어컨 실외기 다 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비싸.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고, 비품 주문 하나 주문하는 것보다 휴지 많이 주문하는데, 많이 주문하면 개인도 싸죠. 어디다 담아놓을 거냐 이런 부분 생겨요. 그리고 어떤 거는 많이 주문할 수 없는 그런 품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컵이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이제 주문을 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주문해서 그렇게 이제 뭔가 비품에 대해서도 절감을 할 거고, 뭐 긴급 상황 똑같은 건데 새벽 2시, 12시 무인 시스템 같이 보이지만 몇 번씩 달려가요. 주말에도 몇 번씩 체크하고
비품 청소 직원이 체크 하나 갑자기 없대. 근데 하나면 괜찮거든요. 빨리 사서 해주면 되는데 이런 비품들은 너무 분량이 크니까 주문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하고 미리미리 달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떤 분은 만약에 직접 운영을 하고 싶은데 나는 긴급 상황만 조금 불편해요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일정 비용을 받고 조금 하실 수 있게 여지를 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직접 영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다 안 됩니다. 하려면 위탁 2가지 옵션만 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하시면, 왜냐하면 그만큼 위탁 수수료를 안 내도 되니까 수익률이 올라가서 충분히 선호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마지막 나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그리고 나의 그냥 뭔가 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24시간 달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마야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대단해서 저희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쓰면 믿을만하게 언제든지 달려가지고, 달려갔을 때 책임지고 이 사람들이라면 좀 맡길 수 있겠다. 어떻게 할지 내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고 잘하겠지. 그리고 내가 그냥 편안히 진짜 발 뻗고 잘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인 거지, 익스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익스테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결국엔 100% 서비스업인 거고, 그 서비스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리가 필요해요. 로직도 필요하고 IT도 알아야 되고 서비스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쉽지 않은 구조나 분명히 이 시장에서 선점해서 좋은 위치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브랜드를 선점하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으실 거예요. 무슨 메리트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할 때 뭐 빨리 나온다던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냥 한 명 있을 때 모르거든요. 이것만 보고 있을 때. 근데 저희는 이런 정보를 계속 들어요, 지금. 저는 나가서 맨날 만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대표님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이제 회사 다니면 그런 얘기를 듣는데 집에 있으면 못 듣거든요. 집에서 이거 운영 시스템 하나 보고 있으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은지 떨어져도 떨어지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장이 조금 판도가 바뀌네? 그러면 그때 빨리 엑시트하고 나오면 되는데, 더 유식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잖아요. 스터디 카페를 빠르게 좋은 타이밍에 엑시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그 전략은 결국엔 시장 상황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는데, 캐치는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을 만나면 알아요. 얘기를 해주거든요. 대표님들, 또 위에 계신 분, 아까 장덕상 협회장님도 보면 우리랑 듣는 정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습득을 하면서 빨리빨리 저희 익스테이 브랜드 가맹점 분들한테 전달하는 거고, 장점은 내가 여기서 권리금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면 익스테이를 약간 유지하면서 계약서에 넣을 건데, 유지하면서 다른 분한테 권리금으로 양도하고 그걸로 건물을 사시거나 추가하시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그냥 도의적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운 분보다는 소통이 너무 잘 됐어. 2명이 왔어요. 너무나 잘 됐고 문제 막 좋았어. 새로운 분이 왔어. 당연히 저희는 소통이 잘 되고 좋은 분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양도양수 할 때는 그 3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3년 조건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양도해요. 그대로 같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새로 오신 분이 익스테이하고 안 하겠다. 그분이 그러거나 익스테이가 이분하고 대화해보니까 난 이분하고 아니겠다. 이런 경우에 요거는 그 조건에 익스테이를 만약에 거부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는 위약금 통신사처럼 옮겼을 때 그 조건에 합당하게 지불을 해주시면 나갈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노하는 경우는 없다. 저희도 노할 수도, 근데 그게 근데 노를 할 때 뭐 관상보고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좀 참 그래요, 저도. 제가 관상을 좀 배워야 돼. 대화, 한 시간으로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강하시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사람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 촉에 맡기겠습니다. 많은 분을 만나다 보면 느낌이 오겠죠? 근데 저희가 거절할 수 있는 거는 좀 약간 애매해요. 그 사람 인상이 안 좋을 땐 안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용도 그것도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2가지 그냥 부탁인데 한 번만 더 검토하는 게, 네. 첫째는 여기에 매출 업스케일링에 관한 전략이 있는지. 없어요. 맞아요. 지금은 저도 없어요. 고객이 들어오면 그냥 관리하는 뻔한 다른 데랑 똑같이 뻔하게 그냥 하는. 매출의 2%를 가져가든 20%를 가져가도 괜찮으니 우리가 20%를 내고 우리는 22%를 받으면 돼. 그쵸. 맞아요. 가져가고 받고 그래 윈윈이잖아요. 여기에 매출의 연동에 매출 활동을 가져가도 되고 이해했어요. 매출 활동을 더 어떻게 할지, 내 판가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거를 조금 검토해서 고민해서 넣어주시면 안 될까? 지금 고민 저 맨날 하는데, 문제는 저 위탁 이거 계약서 쓰느라고 그 고민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저희 1기 분들이 어느 정도 한 5개 이내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게 브랜딩이에요. 그 브랜딩이 왔을 때 다른 숙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큰 숙소는 서비스 많이 넣을 수 있지만 중소형이 못하는 이유가 똑같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만들어서 아까 쇼이가 공감 얘기했잖아. 본인은 이렇게 왜 설명하면서 우리가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빠르게 이번에 오픈하는 다비치부터 그러면 매출을 두 가지 측면에서 들어온 게스트를 대상으로 추가 매출이 일어난 리커링 레비뉴 오케이. 네. 먼저 선유입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액티비티도 저희는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3,000분이나 나는 거예요. 가고 싶은 숙소가 이제 먼저 되면 그렇지. 좋으니까. 가고 싶은 숙소로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액티비티가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국처럼 막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선은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순서를 어떻게 잡았냐면 그걸 만들고 시작하잖아요. 너무 늦어요. 왜냐면 그리고 그거를 고객이 좋아할지도 몰라. 나는 너무 좋아할 줄 알아. 저희 지금 처음에 막 자판기 만들고 뭐 지도 만들고 막 하나도 못해. 필요가 없어 그들이. 근데 해보면 이제 완전 모이잖아요. 저희가 해볼 수 있어. 테스트를.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반응 좋네? 안 좋네? 한 명한테 하는 거랑 50명한테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가 구조가 잡힌다 하면 그 구조를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먼저 만들고 플러스 알파로 스텝을 그런 이제 비즈니스나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컨텐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플랫폼단의 영업이 안 돼요? 이게 플랫폼의 상위 분출이 우리한테 지금 제일 크리티컬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할인 많이 이제 해주고 많은 객수를 갖고 있으면 먼저 올려주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필터 처음 할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1기가 5명이 모이면 50개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하나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 두 개를 소소한 거라도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일하고 계신 거는 티를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근데 아이디어 막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는 거 막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면 매출을 올릴 수 분명히 뭘 한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넘어간다.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하실 거잖아. 맞아요. 하나로 안 끝나실 거잖아. 맞아요. 될 때까지 하실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작이 오픈하게 되면 이걸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바운드를 정해주시면 지금 브레인스토밍 중이시니까 너무 럭하니까 정해주시면은 뭐 얘기해 주시면 그럴게요. 좋고 저 아까 그 검은색 판 한 번만 보세요. 질문 안 해. 네, 끝내고 안 끝났어요. 근데 또 미안해. 하나 잊어버렸다. 말씀 주세요. 연결해서 또 하나가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 매출이 4천이야. 그러면은 4천이면 그 우리 제일 편한 게 저거니까 네. 제니까 걔가 27개 3층이니까 그 1억 2천 해서 아까 기준으로 매출의 3% 2%하고 영업이익 해가지고 결국은 3%인데. 3% 쳤다 네네. 쳐요. 네. 그러면 3%면은 매출의 30 얼마 360만 원이잖아요. 네. 그걸 기준으로 고정비 세팅을 한 요율을 산정해서 또이또이로 맞추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고정비?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룸이 27개잖아요. 네. 하나당 11만 원씩 곱하면 360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 대비 아까 말 매출의 영업이 이렇게 변동비 vs 고정비를 해서 위탁 이 계약 조건을 서로 한번 분석해서 어떤 게 롱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는 고민해 볼게요.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브랜드 호텔은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이고 홈즈처럼 생수기나 이런 이제 큰 이제 객실을 하는 데는 객실별이고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가장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거기 써서 보내드렸다는 건 그거 고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고민했어요. 방당 한번 채정해 볼까? 그러면 그때야말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영업이익을 넣어줘야지 저희가 뭐 몇십만 원이지만 더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방으로 책정하는 순간 그때는 그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정비를 받는 순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거꾸로 또 하나는 그럼 네. 매출을 빼고
자꾸 영업이익만으로 가져가는 건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러면 고정비 기본급은 깔고 저희가 투입하는 게 어느 정도 회사를 다녀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안 깔아줘요. 회사는 기본급을 주고 인센을 주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고정비가 없는 인센티브 100%의 회사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 영업이익이 만약에 해가지고 네, 근데 영업이익이 결국으로 쳤어. 네, 근데 그게 그 기준,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명언은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그걸 하는 순간 저희는 기본급이 영원이 될 수도 있는 거를 가정하에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구조로 하느니 그 시간에 영원이 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안느니 중간에 비용이 발생해서 손익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천재지변 막 그러면 저희는 영원을 폭망이야. 알았어요. 폭망은 근데 문제는 같이 폭망이에요 지금. 왜냐면 위탁만 맡겼으면 같이 폭망이 아니야. 위탁만 맡기잖아요 대표님 브랜드. 그러면 나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위탁 그냥 해지할게요. 끝이에요. 근데 저희는 저 대표님 망하면 익스테이 브랜드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접는 게 아니고 저희 살 깎아야 돼. 막 팔 하나씩 자르면서 가는 거야. 몸통만 남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구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말씀드리면 마케팅은 저희가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입실과 그 고객 운영과 청소와 객실 컨디션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키오스크 밴드 그 다음에 티어링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 기본 베이스가 깔려주고 그리고서 마케팅이 들어가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테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어떤 콘텐츠를 넣을까 이런 것들이었는데 좀 그거보다 제일 기본 베이스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지금 좀 다져놓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시카님이 정부 지원 사업의 전문가예요. 이분 컨설팅 엄청 많이 하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음을 먹었으면 저희가 공간로드 이름으로 그 관광 지원 사업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사실 꽃쇼미님을 대표로 내세운 것도 있고, 근데 올해 안 한 이유는 이제 여러 많이 봤을 때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사업을 키워봐라라고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말 그대로 공짜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엄청 그 리소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많은 어떤 걸 봤냐면 합격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은 받았는데 페이퍼 컴퍼니처럼 돼서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의미 없이 쓰이는 거죠. 제대로 안 쓰이고 그냥 돈을 쓰는 데만 급급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회사를 어느 정도 키우고 정말 마케팅 비용이든 뭐든 이제 여기에다가 돈을 태워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리를 딱 만든 다음에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제 홀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거 그런 부분 당연히 제안해주시면 너무 좋고 마케팅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맹이 늘어나고 하면 이제 장 대표님도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공동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개수가 확보가 돼야 사실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걔네가 지금 이제 10월달에 소규모로 작은 영세한 그 개인들의 무허가는 다 없어지고 작년에 매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은 저희 정도 한 20개, 30개 요 정도 한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전문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는 매니저가 이제 하나씩 생겨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아고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아고다에서 전화를 받아서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고다에서만 진행을 하는 거냐, 아고다 홈즈는 안 하냐, 그랬더니 홈즈는 아예 배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홈즈가 외도민 같은 미니 숙소를 민박 숙소가 홈즈인데 아고다 홈즈는 아예 배제하고 호텔 라인만 걔네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생기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에 딜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마케팅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빵집을 하는데 빵이 맛없는데 브랜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빵을 맛있게 만들고 그때 맛있어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플랫폼 수수료 15%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단계가 아직은 그 단계보다 저희 막 2,000개씩 하는데도 뒤에 너무 안 돼요. 2,000개씩, 3,000개씩 아까운데 그거 거기 15% 아까워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 지금 저기 로켓 그로스 같은 거 40%, 38%대요. 어디가? 배달이 로켓 그로스 이런 거는 38%였고 우리가 너무 야놀자도 25%. 우리가 너무 에어비앤비 3.3%에 익숙해져서 아유 뭐 아니 LG 다니시는 분이 왜 지금 뭐 그런 뭐 아유 그런 왜냐하면 주는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리소스는 어마어마하고 거기는 흑자도 아니야 적자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불만을 가지는 건 그 정도 수수료를 받았으면 특히 아보다 같은 경우 에어비앤비는 그렇다 치고 아보다 같은 경우 그 정도 수수료를 받았으면 플랫폼 관리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너무 불안정해. 불안정한 부분들이 그런데도 있어서 뭐. 그게 불만인 건데 이제 15.4, 17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플랫폼들이 오히려 더 높은 데들도 많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운영단이 더 붙어줘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면 결국엔 차라리 수수료를 주는 게 낫다. 다 생각을 사실 대표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기 전에는 했거든요. 지금은 저희는 빵을 맛있게 만드는 청결, 운영, 고정비 줄이는 전략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오픈할 때쯤은 할 거예요. 그 시점은 저희가 오픈할 때쯤. 일단 맷집을 키우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다고 했는데 잠깐 자리 비우셨네. 그렇죠. 죄송해요. 오늘 거의 무슨 뭐 거의 지금 이 정도면은 뭐 근데 오늘 이렇게 다 하면 나 내일 다음 주에 내가 뭐 하냐? 운영. 다 얘기했는데. 실사를 봐야죠.